한 달 동안 매일 올리브오일을 먹어봤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체중이 2kg 줄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고 군것질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속이 불편해서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싶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한 달 동안 먹어본 올리브오일 후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 혈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된다. 피부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들의 건강 루틴으로도 자주 소개되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이제는 나도 조금 관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하루 한 숟갈이면 건강해지는 거야. 이 생각 하나였습니다. 근데 막상 매일 먹어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름을 그대로 삼키는 게 느끼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어요. 며칠 먹었다고 갑자기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먹는 거지?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먹는 방법이 잘못된 걸까? 그런데 일주일, 2주일 계속 먹다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장과 배변의 변화였어요. 그리고 전보다 공복감이 덜해지면서 제가 좋아하던 군것질을 찾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어요. 피부도 전보다 덜 거칠어지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체중을 확인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약 2kg이 줄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 때문에 2kg이 빠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서 군것질이 줄었고 식습관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함께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느낀 이런 변화가 저에게만 나타난 걸까? 그래서 그냥 제 경험만 말씀드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사례도 함께 찾아봤어요. 일본 유튜브 채널 야리츠츠케로 이치의 실제 실험 후기와 국내 채널 하루식탁 빛나라 수TV의 사례도 함께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꽤 흥미로운 공통점이 보였어요. 배변이나 식욕처럼 여러 사람에게 비슷하게 나타난 변화가 있는 반면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속이 불편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한 달 동안 직접 먹으면서 실제로 2kg이 줄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먹었는지, 그리고 직접 먹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주의할 점까지 하나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공복에 올리브오일을 드시고 있거나 나도 한번 먹어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무작정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후지타 고이치로의 늙지 않는 최고의 식사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올리브오일을 많이 섭취해온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과 건강에 주목하는 내용인데요. 올리브오일에는 폴리페놀과 비타민 E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먹어봤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아침 공복에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을 먹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사실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역시 먹는다고 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구나 싶었죠. 근데 가장 먼저 느껴진 변화는 장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면서 배변이 전보다 편해졌고 속도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2주 정도 지나면서 조금 의외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공복감이 전보다 덜해지고 군것질을 찾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겁니다. 평소 같으면 중간중간 뭔가 먹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덜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체중을 확인했는데 약 2kg이 줄어 있었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2kg 빠졌다고 해서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만 먹으면 한 달에 2kg 빠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올리브오일을 먹으면서 공복감과 군것질이 줄었고 그 과정에서 식습관도 함께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체중계 숫자보다 군것질을 덜 찾게 된 변화가 더 흥미로웠습니다. 또 하나는 피부였어요. 거칠게 느껴졌던 피부가 조금씩 정리되는 느낌이 있었고 전반적인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기름을 그대로 먹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다행히 며칠 지나니까 금방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오히려 맛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을 조금 많이 먹었던 날에는 속이 울렁거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을 조절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설사나 속쓰림처럼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복에 먹는 것이 불편하다면 굳이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어요. 샐러드에 뿌려 먹거나 음식과 함께 곁들이고 레몬을 조금 섞어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편하고 맛있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과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함께 살펴보면 몇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했어요. 배변 활동의 변화, 식욕 감소, 체중 변화, 피로감의 변화. 다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 오일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먹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도 아니에요.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식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이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안 좋다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실제로 댓글을 살펴보면 이런 이야기가 꽤 많아요. 올리브 오일 못 믿겠다. 차라리 버터가 더 낫다. 가짜 올리브 오일도 많다던데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먹었더니 속만 더 안 좋아졌다. 맛이 없어서 도저히 못 먹겠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버터가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버터도 음식이고 지방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버터와 올리브 오일은 지방의 구성이 다릅니다. 버터는 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반면 올리브 오일은 불포화지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을 건강한 식단의 지방 공급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많이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짜 올리브 오일이 많다. 이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시중에는 정말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올리브 오일이 있고 혼합류도 있기 때문에 라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제품과 다른 것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 오일을 먹느냐 안 먹느냐만큼 어떤 올리브 오일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다가 지금 정착해서 먹고 있는 신선한 올리브 오일이 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품 정보를 먼저 남겨둘게요. 지금 영상 보시는 중에는 그냥 계속 보시고 필요하실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은 제품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도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에게는 올리브 오일을 그대로 먹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불편한데도 계속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어요.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일단 중단하거나 양을 줄이고 공복 대신 음식과 함께 먹는 방식으로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맛 때문에 못 먹겠다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몸에 좋은 습관이라고 해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꼭 아침마다 한 숟갈을 꿀꺽 삼켜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샐러드나 토마토에 뿌려 먹어도 되고 빵이나 다른 음식과 곁들여 먹어도 됩니다. 내가 맛있게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올리브 오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만능식품이 아닙니다. 저는 한 달 동안 먹으면서 배변이 편해지고 군것질이 줄어들었고 실제 체중도 약 2kg 감소하는 변화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변화가 나타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행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내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그래서 어떤 올리브 오일을 먹어야 할까요? 저도 이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마트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엑스트라 버진, 유기농, 냉추출, 품종, 산도, 수확 시기 보다 보면 도대체 뭘 사야 하는지 더 헷갈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으면 다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 제품을 비교해 보면서 제가 중요하게 보기 시작한 기준이 생겼습니다. 언제 수확했는지, 어떻게 추출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하고 품질을 관리하는지. 그리고 이 기준으로 여러 제품을 살펴본 끝에 지금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이 카사스 디 후알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에요. 제가 이 제품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2025-26 시즌 첫 수확 올리브로 만든 헤드 오일이라는 점이었어요. 올리브 오일을 매일 먹을 거라면 저는 무엇보다 신선도를 중요하게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 시즌 첫 수확으로 만든 헤드 오일이 비행기로 입고됐다는 점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또 생산 과정도 꼼꼼히 살펴봤어요. 스페인 톨레도 지방의 후알도 농장에서 올리브를 재배하고 최상의 재배를 위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이어오면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농장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수확한 열매는 빠르게 옮겨 깨끗하게 세척한 뒤 21도씨 이하에서 냉추출한다고 해요. 그리고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확인했습니다. 카사스 디 후알도 전 제품은 SIQEV 인증을 받았고 세계 여러 올리브오일 평가에서도 다양한 수상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확인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이제 올리브오일을 단순히 몸에 좋다니까 한 숟갈 먹는 기름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샐러드에도 뿌리고 토마토나 달걀에도 곁들이고 평소 식탁에서 계속 먹을 거라면 내가 어떤 오일을 먹고 있는지는 알고 먹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제품 한 병을 먹는다고 건강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2kg의 체중 변화나 배변, 식욕의 변화 역시 이 특정 제품 하나의 효과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식습관과 꾸준함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매일 먹을 올리브 오일을 새로 고른다면 저는 신선도와 생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특히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2025-26 시즌 첫 수확 햇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오래 두고 먹는 것보다 신선할 때 그 맛과 향을 즐기는 식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갓 나온 햇 오일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셨던 분이라면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워낙 많은 제품이 있어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던 분이라면 제가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도 참고해보세요. 수확 시기, 추출 방식, 생산 과정, 품질 관리. 저는 이 4가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제가 선택해서 지금 직접 먹고 있는 것이 카사스 디 후알도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먹고 있는 제품의 구매 링크를 남겨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집에 좋은 올리브 오일이 있다면 굳이 새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침 올리브 오일을 새로 사려고 하셨거나 좋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찾고 계셨거나 이번 시즌 신선한 햇 오일을 한번 먹어보고 싶으셨다면 제가 선택한 제품과 한번 비교해보세요. 필요하신 분만 고정 댓글에 링크해서 꼼꼼하게 확인한 뒤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건강식탁 알고 먹으면 건강이 달라집니다.